실물 경제 충격이 온다는 그 상황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중 쓰나미가 덮친다고 하면 와, 이게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지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중 쓰나미가 덮친다 그러면요, 1중도 아니고 2중도 아니고 그것도 5중이나 되는 5개의 어떤 큰 지진 해일이 한국 경제를 덮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는 눈앞이 뻔합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가 대처가 시급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쓰나미는 한계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계 기업들이 말입니다. 당장 두산중공업만 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끊기면 곧바로 쓰러질 형편입니다. 6천억 원의 외화 공모채, 이거 뭐 수출입은행이 막아서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말입니다. 이게 4천억 원가량 돌아오거든요. 이거 아직 막막합니다. 자구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항공산업이요, 진작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대한항공은요, 생존 기한이 한 달 이내라고 이야기해요. 한 달 이내. 한 달 이내에 정부의 어떤 대규모 지원이 없으면 대한항공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스타항공요, 전 직원의 18% 수준인 300여 명 내외를 인력 구조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운항기간도, 국제선 운항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했어요. 여기에다가 숱한 중소기업들, 또 자영업자들 부도, 이런 것까지 합치면 아주 엄청난 쓰나미가 지금 몰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쓰나미입니다. 두 번째 쓰나미는요, 재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워낙 많은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돈 퍼주기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 이거 재정 괜찮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 총선 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더불어민주당은 다 주겠다. 100만 원씩 다 주겠다. 전국민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정부와 또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가 참석한 회의에서 아주 격론이 벌어졌다고 해요. 왜 격론이 벌어질까요? 격론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요, 재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곳간이 안 그래도 텅텅 비었는데 여기서 이제 곳간의 밑바닥까지 뚫어지면 대외 신인도는 어떡하죠? 투자자들의 어떤 반응은 어떡할까요? 이런 걱정이 태산인 거죠. 그렇지만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인영 대표가 당시에 고민정, 광진을이었죠. 그 후보자, 지금은 당선자지만 거기 지원 유세에서 고민정 후보자를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재정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된다, 거기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요,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은 한 150조 규모 지금 발표를 했어요. 1, 2차 추경도 지금 합치면 한 20조 2천억 원 되고요. 그런데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그 전체 올해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입니다. 이 3천억 원을 조정해서 쓰겠다. 국채 발행은 최소화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정부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재정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쓰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진국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돈을 많이 퍼붓고 있어요. 예. GDP에 6.3% 퍼붓는 미국, 4.4% 퍼붓는 독일, 또 영국과 프랑스는 1.8%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GDP의 1.1%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나라 국간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계속 부채, 국가 부채, 적자 공채를 발행을 해서 이거를 충당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그 예산을 구조조정하느냐, 아주 복잡한 딜레마에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돈은 많이 풀어야 된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푸는 것은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재적소에, 그리고 성장 동력이 있는 곳에 풀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쓰나미는요. 세 번째 쓰나미는 글로벌 수요 급감되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수출은요, 지금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짐작을 아직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실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올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이게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그런 순간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대한민국 4월 수출 1일에서 10일까지 여기 19% 줄었습니다. 19%. 야, 이거 엄청 줄었거든요. 원화 가치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 코로나19 전하고 코로나19 후하고 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대니까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출도 좀 올라야 됩니다. 예. 3.4%, 3.3% 하락했다 원화 가치가. 그러면 적어도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은 원화로 바꿀 때는 그만큼 더 되기 때문에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계약 기준으로 가면 9.9% 떨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계무역기구 WTO가 전망한 것에 따르면요, 올해 최대 32%가 줄어들 거다. 교역량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세계 교역량이 32%나 줄어들면요, 경제에 큰 쓰나미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쓰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쓰나미는요, 가계부채예요.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이기도 하고요.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거 다 합치니까요 9조 1천억 원입니다. 9조 1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가 9천억 원이었어요. 9천억 원. 작년 동기 대비하면 무려 10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0배가요. 이거는요, 충격 중에 또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지금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1600조 원이 넘어서서요, 예, 가계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가계부채가 어려우니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 속에는요, 예, 경제의 약한 고리 세 가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그 소리를 그대로 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 자영업자 폭망이에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사업자 대출도 지금 많이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폭망, 줄폐업이 아니라 집단 폐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영업자는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소비가 조금 살아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에게 과거 매출에 비해서 아주 또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과거 매출이 90% 떨어졌다면 과거 매출에 대비 지금 이제 70% 떨어진 수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온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여기에다가 고령자, 예, 고령자도 약한 고리잖아요. 은퇴하고 퇴직하고
이제 버는 돈이 없는 분들 말입니다. 이분들에게는요. 모든 세금도 부담이고 생활비도 부담이고 아이들 학비도 부담인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집 담보로 대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은행에 가면 돈을 안 빌려줘요. 신용대출이 없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신용대출이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신용대출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결국 할 수 있는 게 집담보대출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담보대출이 그만큼 늘어나고 고령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한 고리 세 번째는 지역경제입니다. 지역경제 폭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역은요 거의 쓰나미가 쓸고 지나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역경제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말입니다. 예, 자영업자이면서 고령자이면서 지역에 있는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여기는 뭐 삼중고가 그대로 겹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고 대부분 폐업하고 혹은 휴업을 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가계부채의 부담은요. 예, 5중고의 쓰나미 중에 네 번째이긴 하지만 가장 위험한 쓰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쓰나미는요. 일자리 대란입니다. 일자리 대란. 이제 실업 대란 일어날 거고요. 당장 예, 일시 휴직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3월에 늘은 것만 해도요. 전년 대비하면 126만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160만이 넘어섰습니다. 126만이 늘어났다는 것은요. 역대급이 역대급. 엄청난 겁니다. 예. 여기에다가 그 신규 취업자 수 감소 폭이 19만 5천 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일시휴직자 같은 경우는요. 126만이 늘어서 160만이거든요. 여기에다 20만이 곱하면 180만 원이죠. 180만 명이죠. 여기에다가요. 일자리 안정자금, 노인 알바 미리 돈을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30만 명 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지금 3월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게 일자리 줄어드는 게 200만 개가 넘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00만 개가 넘는다는. 3월에 일자리가 200만 개가 넘어나면요. 이거 충격은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오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바로 뒤에 제가 일자리에 대한 걸 다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일자리에 대한 충격은요. 가계 기업 모두에게 충격이 오거든요. 예, 그만큼 대한민국 지금 경제에는 오중 쓰나미가 지금 몰려 있으면서 그에 대한 충격파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런 얘기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일단 한계 기업들 도산이 많아질 거다가 1중 쓰나미입니다. 2중 쓰나미는요. 재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실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라 국간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출이 한계 없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기 때문에 수출의 어떤 추락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가계대출이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업이 실제 실업자 수보다도 실제 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200만에 도달할 거다. 지금 이게 오중고입니다. 오중고. 그 때문에 실물에 대한 충격은 앞으로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실물에 대한 충격을 천천히 하나씩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